부동산 쏙쏙TV 부동산 키움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네요. 어저께까지는 날씨가 아주 맑아서 어디인가로 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또 봄비가 내리니까 이 아주 오랜만에 비를 만나서 그런가 오늘도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있는 데가 한남 3구역 한남 뉴타운 쪽인데요. 여기는 주택 재개발 지역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PPT로 자료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기로 하고요. 추후에 때 제가 재건축과 재개발에 필요한 그 세부 내역 같은 것도 또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그나마 있던 벚꽃이 다 떨어졌는데요. 벚꽃이 또 지고 나면 이제 진달래랑 철쭉이 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때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자, 그럼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재개발은 그 부동산 공법상 우리가 일단은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주거 환경이 극도로 낙후된 지역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 공업 지역 등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재건축은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이제 그걸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으로 주변이 전부 다 낙후가 돼서 정비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낙후가 돼서 전부 다 같이 구역 지정을 해서 묶어가지고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도 포함이 되겠지만 상업 공업 지역의 도시 기능, 그러니까 상가나 이런 것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재개발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이 얘기는 이제 그 도로나 뭐 이런 것들이 양호하지만 이제 주변은 양호하지만 그 공동주택인 아파트만 노후화돼서 그래서 이제 그것만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재건축은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떤 건지 그걸 한번 좀 알아볼게요.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도로, 그 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그 다음에 공원, 공용주차장, 그 다음에 가스공급시설, 그 다음에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등 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아주 좁은 도로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은 그 주변을 전부 다 정비 기반 시설을 다 같이 개발하는 걸로 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재건축은 도로들은 어느 정도 다 양호하지만 아파트 단지 자체 내에서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80년대 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지하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한 2010년 정도 그때부터 이제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래된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들이 전부 다 2중, 3중 주차난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전진단 기준에 포함이 돼야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적 사업인 성격이 많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은 공적 사업 성격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공적인 이제 서울시나 아니면 이제 그 외에 이제 지자체나 그다음에 나라에서 이제 그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만 되는 거긴 한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중에 그 조합원이 이제 미동의시였을 경우에는 강제 수용권이 생기는 이유는 재개발은 이제 공적 사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안전진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니까 그거는 놔두고, 그 노후화된 그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얼마나 노후화가 됐는지 그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눠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은 그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진단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진단이고요. 두 번째, 이제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건물이랑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도 설립에 찬성한 자만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조합 설립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만 따로,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건물만 따로, 그 다음에 지상권자, 이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각각 따로따로 갖고 있어도 자동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다만 이제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 청산 대상자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재개발은 자동 조합원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은 그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 요건이 있을 텐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분 소유자와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을 찬성을 해야지만 조합 설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각 아파트 동별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동의를 해야지만 조합 설립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이 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조합은 그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매도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강제 수용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금 청산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입자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을 하게 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소유자도 있겠지만 세입자도 있겠죠. 근데 이제 세입자들은 나중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나 그 다음에 또 상가를 운영하고 계셨던 상가 세입자도 주거 이전비랑 영업 보상비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주거 이전비와 영업 보상비는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꼭지로 해서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을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가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이사를 가시게 돼도 나중에 이제 보상을 못 받으신다는 그런 거 확인하시고 계약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합원 지위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매를 하실 때, 특히 재건축 재개발은 그런 사업 단계에 내가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중개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분들이 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파악을 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당연히 안전하게 중개를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고객님들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그 노하우를 터득하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내가 재건축과 재개발에 분양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조합원의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한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저희가 계속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주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